자, 2부 들어갑니다. 이제 어찌저찌 해서 연애를 했고 당신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과 결혼의 최대 고비이자 결정타, 부모님의 허락.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한국인 프리미엄이 있고 당신의 연인도 이제 성숙한 여성입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럼 다른 가족의 승낙은 거의 보장된 겁니다. 하지만 단 하나. 모계 사회. 그녀의 어머니 승낙은 별도입니다. 어머니는 최종 보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20대 초반에 여성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 썸 탄 적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과 연애가 막 시작되려 할 때쯤 그 여성은 저와 그녀의 어머니를 영상통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도 잘 못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존재를. 이때 전 그냥 확인사살 당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20대 초였는데 썸 때부터 어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몽땅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나이차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연애를 허락하신다 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그녀들은 이미 모두 어머니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어머니들이 딸이 좋으면 오키다 라고 승낙해 주셔서 쉽게 넘겼지만 그건 시작부터 이미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당시 한국인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어머니의 결정 후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머니 파워는 대법원 최종 판결입니다. 만약 그녀의 어머니께서 노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다른 분 만나세요. 여성분 대부분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력하면 된다고요? 당연 노력하면 가능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노력은 누가 하나요? 저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예전 얘기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은 어머니 말씀을 잘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많이 바뀐 듯합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 대부분 포기하는 케이스였다면 지금은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과정이 추가된 듯합니다. 베트남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베트남 여성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애를 통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바뀐 듯합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그리 느낀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베트남의 부모님들은 국제 결혼에 대한 생각은 개방적인 듯 했습니다. 그녀를 얻고 싶으세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걸림돌 없이 가고 싶다. 최종 보스인 그녀의 어머니께 잘 보이세요. 이제부터는 베트남 여성들의 씀씀이와 생활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케바케이긴 한데 기본으로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있으니 생각해 봅시다. 오래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여성들이 가정을 돌보는 역할이 강합니다. 저는 도시에 있어서 외곽 쪽보다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자들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가정을 돌보려면 돈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공장 노동자부터 건설 노동자와 그 밖에 힘든 일까지 여자들이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던 시절 여자들은 어디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죠.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여성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와 같이 서울로처럼. 하지만 도시로 와도 시골보다는 낫겠지만 물가를 생각하면 벌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다니던 초기에만 해도 여성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도 않았고요. 여자들이 큰 돈을 버는 방법과 그걸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19금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누르고 떡상 시켜주세요. 이 영상은 쇼츠랑 다르게 노가다형 영상이라 지금 3일째 씁니다. 힘들어요. 어쨌든 많은 여성들이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최소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가족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본인도 힘들 텐데 대부분의 수익을 가족에게 보내며 가정을 이끄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가족이 1순위였다면 지금은 자신이 먼저인 듯 싶습니다. 번 돈의 일부를 생활비나 기타 비용으로 가족에게 보내는 건 예전과 같지만 예전처럼 수익 중 대부분을 보낸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금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떤 부분인지까지 장담 못하는 게 은행 통장이나 재산 내역까지 까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알아낸 것 하나. 집으로 보내지는 돈 액수의 평균을 알아보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케바케인 듯 싶네요. 왜냐면 제가 본 어떤 여성은 돈 모아서 호치민 외곽 쪽에 땅을 샀더라고요. 한국인이 보기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그 돈이면 베트남에서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베트남의 보통 서민들은 1억 동 한화 약 600만 원을 한 방에 현금으로 만져보는 일은 흔치 않아요. 땅을 산 그녀는 보기 드문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좋은 여성을 만나고 싶다? 그녀가 버는 돈의 출처와 돈의 사용처를 참고해보세요. 당신이 만약 그녀와 친분이 있거나 연애 중이라면 생각보다 이런 것을 잘 얘기해 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베트남 여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 카페, 옷가게를 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짤로 같은 곳에서 소규모 온라인 창업을 하여 판매하며 운영하는 여성들도 많고 공장 노동자, 환경 미화원, 건설 노동자와 같은 곳에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활력 하나는 정말 대단합니다.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 내에서도 여성 CEO나 경영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못된 것만 배워서 큰 거 한 방 사고 친 여성분도 있는데 그분 사형 선고 나왔다던데 어떻게 됐으려나. 어쨌거나 생각보다 강심장 여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했다. 결혼 생활 중에 가정에 잘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힘들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굶어 죽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베트남 여성분들 생각보다 멘탈이 강하고 의외로 가끔 인맥이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사람이 벌어주는 것이고 인맥을 활용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한 초기 베트남 여성들이 촌티 났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해봅시다. 저는 초기 베트남 여성들의 촌티 때문에 밤매는 김태희, 공장에서 일하는 전지현 같은 원석 같은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죠. 문제는 그녀들의 촌티였었는데, 그녀들의 촌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돈이죠. 제가 초창기 베트남에 갈 때만 해도 베트남의 삼성이 공장 짓기 시작할 때니까 아마 보통 급여가 한 400에서 600만 동쯤 되던 시절 같네요. 아무튼 그런 시기에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얼굴에 찍어 바를 좋은 화장품, 관리를 할 돈이 어디 있었나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케이팝, 한국 뷰티나 스타일의 화장은 비쌌고요. 맨 얼굴에 반 메고 공장에서 작업복 입고 일하니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국 제품을 표방한 저가 중국제 화장품 짭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의 석회질 많은 물, 노후된 수도 라인에서 나오는 녹, 그리고 짭 화장품. 지금 보니 삼박자가 고르게 갖춰줬었네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피부 트러블을 만들었습니다. 머리결도 샴푸나 린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알았더라면. 어쨌거나 안타깝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케이팝, 드라마, 뷰티, 패션에 한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서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 덕에 한국 화장품, 패션 스타일 등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K-드라마로 인해 지금도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출나게 예쁜 여자들은 여행자인 우리와 만나지지 않습니다. 한국도 어차피 상위 10%의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붙는 건 다들 알잖아요. 물론 안 그런 여성분들이 있겠지만 그건 확률상 적고 제 연령대는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하지 마세요. 모든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니 도끼병 말기 환자처럼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자고 다니지 마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하나. 바람피다 걸리면 최악으로 꽈엑스 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린 평타인이 평범하게 살아요.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다면 예뻐질 확률 90%의 원석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석의 원석은 가공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원석을 찾으세요. 완성된 보석은 비싸요. SNS나 기타 온라인에서 보았던 정말 예쁜 베트남 여자들은 K-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은 겁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베트남 여성분과 연애를 꿈꾸신다면 이미 실패하신 거예요. 만나기도 힘들고 혹여 만났다 하더라도 당신과 연애나 결혼할 확률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박칠 확률과 비슷해요. 베트남에도 돈 많고 젊은 남자들이 많아요. 베트남 남자들 여자 꼬실 때까지는 거의 노예예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 헛수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짜 떡질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동남아뿐만 아니라 국제 여성들과 연애부터 추천합니다. 어플을 돌리던 소개를 받던 한 달 살기 등의 장기 여행을 하거나 장기 여행이 힘들다면 단기로라도 여행을 가세요. 한 명을 만나던 여러 명을 만나던 친구가 됐던 연인이 됐던 그 끈을 놓지 말고 이어가세요. 이것저것 다 싫다? 그럼 그냥 돈 내고 국제 결혼 업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건 싫다고요? 그럼 노력하세요.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여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걸 목표로 많은 분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면 경험을 늘리세요. 돈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노력 없는 보상과 완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날 방법이 없다고요? 안좋아요. 어떻게 제가 단체 미팅이라도 주선해 드려요? 제가 단체 미팅을 주선하길 원하신다면 구독하고 떡상 시켜주세요. 떡상 되면 그때 기획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략해 보세요. 당신도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가족 중심적이면서도 점점 더 독립적이고 자기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한국 및 서양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글로벌 트렌드에도 민감한 편입니다.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점점 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나이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세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 본 건데 미국 여자를 만나면 친구같이 든든하고 유럽 여자를 만나면 인형 같으며 일본 여자를 만나면 대우받는 느낌이 든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자요? 글쎄요. 그건 직접 경험해보세요. 굳이 제 의견을 말하자면 데이트 후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 많고 평타를 초월한 젊고 잘생긴 분들은 한국이나 유럽 가서 노세요. 여봐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완성하는데 4일이나 걸리네.